괜찮아요? 볼륨? 네.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까지 했던 거 한번 이렇게 훑어서 해드리고, 우리 그 프리미엄 차트에 나와 있는 보조 차트, 보조 지표 그것도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윤 대표님 강의하시면서 오늘 제가 해야 될 부분이 블렌저 밴드랑 멀티 차트 이거 이제 하는 거 설명해드리려고 했는데, 우선 이런 자료들이요, 예전에 이거 지금 구성문진 자료거든요. 예전에 우리 회사가 처음 시작할 때 썼던 그런 자료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차트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지만 우리가 그 추세를 보는 거나 뭔가 자료를 계속해서 이렇게 없어졌던 옛날 자료까지 볼 수 있게끔 차트가 되게 보기 쉽게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현재 차트를 가지고 제가 강의 자료를 만들면요, 그게 어느 순간 몇 번 안 썼는데 또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이동평균선이나 이런 거는 그냥 기본 자료이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또 있네요. 예전에 쓰셨던 것들이. 그래서 우리 어제 했던 이동평균선 3MA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갈까요? 네, 3MA 우리 차트 먼저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세요. 켜보시고 내 핸드폰에서 내 노트북에서 같이 보면서 해야 눈에 익어요. 칠판에서만 보면 앞에서 보는 거랑 내 폰에서 보는 거랑 또 똑같은 3M인데 이상하게 다르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리플이 가격이 고야 라인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붙어 있어요? 딱 고야 라인 붙었어요? 내가 리플 차트를 안 보더라도 내 머릿속에 지금 리플이 어느 가격대에 왔다 갔다 하는지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네, 의장님이 리플하고 대화하시나요? 물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저는 그걸 딱 들으면서 그래, 내가 리플을 많이 모으고 싶은데 하루에 한두 번 정도만 차트를 본다는 건 관심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마다 리플 차트를 저는 봐요. 그리고 스코어 차트도 리플만, 다른 거 여러 개 보니까 너무 복잡해서요, 리플만 계속 보고, 그래서 머릿속에 항상 리플이 지금 어느 가격대에 있고 스코어 차트는 이렇게 돼 있었지, 그러면서 이제 그걸 계속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플이나 내가 모으고 싶은 코인이 비트코인이라면 그런 코인들의 차트를 계속 하루 종일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 리플과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일 때가 있고, 또 역전해서 리플이 먼저 치고 나갈 때가 있고, 이렇게 좀 순서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대장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트가 먼저 움직일 때가 있고 리플이 먼저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다 보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하루아침에 우리가 이 어려운 코인 트레이딩 시장에서 하루아침에 내가 전문가는 될 수 없지만 꾸준히 그렇게 차트를 눈에 익히고, 네, 보조 차트를 보는 방법을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1년 후에는 트레이딩이 쉽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단시간에 내가 큰 수익을 내고 뭔가를 막 하려고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차트에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프리미엄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위에 보조 지표, 보조 차트들이 쭉 이렇게 클릭만 하면 볼 수 있게끔 나와 있죠. 네, 이런 보조 지표들은 우리 회원들은 그냥 클릭해서 보거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에 이제 시그널이 뜨기 때문에 시그널을 중심으로 트레이딩을 하면 되지만, 시중에 그냥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요, 요거 보고 하죠. 그냥 자, 우리 거래소 차트를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냥 캔들만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캔들, 거래량 이런 거를 내가 볼 수 있게끔 이 거래소 차트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볼 수 있게끔 세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세팅이 우리 프리미엄 차트에는 단순하게 클릭만 하면 볼 수 있게끔 잘 기능이 되어 있죠. 그러면
어제 했던 이동평균선은 이 캔들들이 어떻게 이동해 갔는지, 이동평균선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보조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세 개의 이동평균선. 그러면 우리 프리미엄 차트에는 이동평균선이 세 개가 나오잖아요. 3MA를 누르면 하얀색 뭐가 나오죠? 네, 7 이평선. 그 다음에 노란색 22평선, 빨간색 62평선, 이렇게 세 개의 이동평균선이 나오는데 이동평균선은 세 개밖에 없을까요? 네, 아니죠. 내가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90을 할 수도 있고요, 120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90 같은 경우에는 62평선보다 더 무거운 선이겠죠. 122평은 더 무거운 선이겠죠. 그래서 더 장기적으로 이런 추세나 흐름을 볼 때는 122평선이나 이런 거를 설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 사면 얼마 만에 수익이 나기를 원하세요? 네, 한 3일 기다리시는 분 안 계시죠? 네, 그래서 나와 맞는, 내가 얼마 만에 수익이 났으면 좋겠냐, 나의 트레이딩 하려고 하는 그 스타일과 맞는 이평선을 쓰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어떤 트레이더가 122평선이 가지고 트레이딩 한다고 해서 우리가 122평을 본다는 건, 122평을 해놨는데 나는 사자마자 한두 시간 안에 수익이 나고 싶어. 그러면 안 맞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나와 맞춰서 보는 거를 보조지표라고 해요. 보조 차트. 그래서 우리는 이 프리미엄 차트는 L2, S2, 깜빡이 시그널, 밑에 RSI 시그널, 이런 시그널들이, 특히 우리 회원들은 그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단타로 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루에 한 1%씩 3번 한다고 하면 단타잖아요. 네, 그래서 7평, 20, 60이 적절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세팅을 3MA는 이 세 개의 이동평균선을 설정을 해놓은 거고요. 내가 그러면 이 프리미엄 차트 말고 거래소의 차트에다가 이동평균선을 보이게 해놓으면 도움이 돼요. 그죠? 켜놓으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자, 이동평균선을 꺼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리플이 다음 시간에 고야 라인을 뚫고 올라왔어요. L2가 빵 떴어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L2가 뜨면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으세요? 막 올라갈 것 같죠? 네. 그런데 3MA를 딱 켜보면 위에 빨간 선이 맞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올라가긴 하더라도 이 정도에서 저항을 맞고 조금 더 숨고르기를 하고 이 62평선까지 뚫고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조지표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거래소 차트에도 켜놓으시면 도움이 되죠. 그러면 거래소에서 이동평균선을 볼 수 있게끔 설정하는 방법을 제가 어제 알려드렸죠. 네. 자, 거래소에서 지표를 누르시고요. 네. 거래소마다 지표 그 설정하는 그 위치가 다르죠. 바이낸스에서 제가 이거 잭이 없어져가지고, 바이낸스에서 이거 알려드려요? 네. 거래소에서 하는 거? 네. 켜보시고요. 바이낸스에서 차트를 켜신 다음에 여기 설정 버튼을 눌러보세요. 자, 누르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위에 가운데 인디케이트 선택.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이동평균선은 뭐였죠? MA 무빙 에버리지 이거였죠? MA 클릭. 아니 어디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모르겠어요. 어디서? 싫은데요? 싫은데요? 자, 차트에서 여기 보이세요? 이 아이콘? 이게 설정이에요, 설정. 일단 아무 차트나 차트에 들어가세요. 주문창 호가창에서 위에 보면 캔들 모양 차트가 있잖아요. 자, 여기 차트 들어가는 건 아시죠? 예, 차트에 들어가셔서 요 부분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되셨죠? 네. 네, 설정을 누르면 설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뉴가 보여요. 내가 주문 들어간 오픈 오더가 보이게끔 할래? 안 보이게끔 할래? 지금 현재 포지션이 선으로 그어지게 보이게 할래? 이런 설정들이 보여요. 이 중에서 맨 위에 가운데 인디케이터 이걸 누르세요. 그러면 쭉 세팅할 수 있는 게 나와요. 네, 그럼 이 중에서 맨 위에 MA라고 되어 있죠. 네, 그게 무빙 에버리지 이동 평균선이에요.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 색깔과 개수를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럼 이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개의 3MA를 체크를 하시고 맨 위에는 7. 그런데 바탕색이 하얀색이기 때문에 우리 프리미엄 차트하고 똑같이 선 색깔을 하얀색으로 하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초록색으로 했어요. 그린색. 네. 7. 그 다음에 20, 60, 7 이평선, 20 이평선, 60 이평선 숫자를 바꾸세요. 그런 다음에 색깔도 내가 7 이평은 초록색으로 하고 20은 노란색으로 하고 60은 빨간색으로 해야지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밑에 컴퍼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설정이 됐고요. 네, 저 뒤로 가기 화살표를 누르시면 차트가 보이잖아요. 보이세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설정은 했는데 이평선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밑에 보시면 MA라고 맨 앞에 있죠. 요거를 눌러줘야 활성화해야 보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꺼져 있으면 이동평균선이 안 보이고 요 부분 여기 MA 이 부분을 진하게 되도록 딱 누르면 내가 설정한 이동평균선 세 줄이 나올 거예요. 되셨어요?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야 라인은 다시 여기서 아까처럼 다시 설정에 들어가 보세요. MA 설정한데 여기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EMA예요. EMA 지수 이동평균. 자, 설정에 들어가서 좋지않아요. 요거 두 번째 인디케이터 누르고 여기 두 번째 MA 밑에 EMA 있죠? 네, EMA 눌러보세요. 그러면 우리 모야 라인은 하나잖아요. 네, 하나죠? 제일 앞으로 오세요. 제일 앞으로. 여기 가방. 자, EMA 하나 두 번째 거. 저는 왜 두 번째 거 했냐면 두 번째 거가 핑크색이니까 색깔 안 바꿔도 되잖아요. 두 번째 체크하고 여기를 24로 바꾸세요. 24. 그리고 이 번개 모양을 누르면 굵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굵기.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얇게 해놓더라도 고야 라인은 똑같이 얇으면 색깔이 좀 구분이 잘 안 가니까 요거를 누르시면 제일 얇게 두 번째, 세 번째, 한 세 번째 정도로 해서 체크를 하시고 밑에 컴펌을 누르면 자, 고야 라인까지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럼 뒤로 나가게 한 다음에 이렇게 화면을 올리시면 여기서 내가 이동평균선을 볼래? 고야 라인을 볼래? 이걸 선택할 수 있어요. 되셨죠? 네. 그렇게 하면 이제 그 거래소 차트에서도
자, 되셨어요? 여기까지 설정하는 거 도와드렸고, 자, 멀티 차트가 이제 우리 고야 차트에서 기능이 나올 거지만 그때까지 이렇게 보는 거, 이거 설정하는 거 말씀하신 거죠, 어저께? 네, 멀티 차트를 한번 같이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고야 라인을 설정하셨기 때문에 멀티 차트는 내가 한꺼번에 보고 싶은, 지금 제가 이렇게 한꺼번에 총 24개의 코인을 등록해 놓고 현재 고야 라인을 가까이 있는 게 어딨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바이낸스라는 그 거래소에서만 기능이 있어요. 네, 바이낸스라는 거래소에서 차트를 한꺼번에 볼 수 있게끔 멀티 차트라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회원분이 어떤 분이 발견을 하셨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보면 고야 라인에 있는 거 금방 찾을 수 있겠네,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셔서 잘 저희가 활용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정하냐면, 자, 우리가 처음에 차트를 보실 때 처음 주문창에서 자, 선물을 할지 현물을 할지 선택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선 선물창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주문창에서 선물을 누르신 다음에 저 위에 차트를 한번 켜보세요. 캔들 모양 차트를 딱 키면 이거는 선물 거래의 차트죠. 네. 그리고 다시 만약에 제가 이 현물을 누른 다음에 현물 리플이잖아요. 이거는 현물 리플에서 차트를 키면 이 차트는 지금 현재 바이낸스라는 거래소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현물을 거래하고 있는 차트예요. 똑같은 리플인데 현물 차트와 선물 차트가 있어요. 그죠? 네, 현물을 거래하는 사람과 선물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차트가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현재 현물 차트에서 차트가 켜진 상태에서 저 위에 이게 무슨 차트인지 리플이라고 저 위에 제목이 써 있잖아요. 코인 이름이 XRP라고 써 있죠. 이 XRP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삼각형을 이렇게 누르시면 현물 코인의 리스트가 쭉 나와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현물 차트 24개 한꺼번에 볼 24개를 별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현물 차트와 선물 차트가 똑같진 않지만 매우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현물 24개의 차트를 한꺼번에 멀티 차트로 보고 선물 24개의 차트를 한꺼번에 보고, 그러면 총 48개의 차트를 고야 라인 근처에 있는 걸 빨리 찾을 수 있겠죠. 네,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현물에서 24개를 막 체크를 했으면 선물에서 또 24개를 체크를 할 건데 두 개가 겹치면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목록을 내가 현물 차트에서 24개를 뭘 체크했는지 목록을 메모를 해 놓으시고, 이걸 다 체크를 하셨으면 이번에는 선물 차트를 켜보는 거예요. 자, 선물 차트 어떻게 켜요? 맨 처음에 거래소 화면에 제일 처음 홈화면에 들어가서 요거 항상 거래할 때 들어가는 요 부분 있죠. 퓨처스 여기 들어가면 되죠. 주문하는데 들어가서 저 위에 차트 보이시죠? 아무거나 차트를 키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물이 아니라 선물 차트인 거예요. 리플 선물 차트.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저 리플 옆에 삼각형 조그만 거 있는 거를 딱 누르시면 요번에는 선물 차트 선물 코인 목록이 쭉 나오죠. 그럼 이거를 아까 현물 24개하고 겹치지 않게 내가 원하는 24개를 또 색칠을 해요. 별을. 자, 그러면 즐겨찾기가 현물에 24개 체크됐고 선물에 24개 체크가 됐죠. 그걸 이제 멀티 차트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체크한 거를. 그러면 이걸 어디서 보느냐? 자, 차트를 내가 체크한 다음에 차트를 이렇게
보면 자, 차트를 키시면 저 위에 맨 위에 별표 체크 옆에 보면 창문 모양으로 네모가 보이죠. 네모. 그게 멀티 차트를 보는 그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창문 모양을 딱 눌러보시면 자, 내가 설정한 24개의 멀티 차트가 쭉 나오는데요. 지금 이게 현물인지 선물인지 저 위에 멀티 차트라고 되어 있는 요 목록 옆에 조그만 삼각형 있죠? 거기를 눌러보세요. 거기를 누르면 현재 내가 보고 있는 곳에 체크가 돼 있어요. 나는 현재 선물 차트를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선물에 24개 체크했고 현물에도 했죠? 그럼 여기서 현물로 이동하려면 여기를 딱 누르면 바로 현물 24개로 이동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24개를 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다가 부족하다, 나는 48개로 부족하다 하시면 다시 저 위에 멀티 차트를 누르시면 자, 현물, 선물, 밑에 커스텀이라고 있죠? 커스텀. 이 부분을 커스텀을 클릭하시면요. 이 커스텀의 24개는 내가 별표로 체크하는 게 아니라 코인 이름을 하나씩 일일이 다 찾아서 체크할 수 있으니까 목록을 넣을 수 있어요. 커스텀은. 그래서 내가 코인을 좀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차트가 보고 싶은데 48개 중에 없네? 그러면 여기다가 커스텀 누른 다음에 연습장 모양 누르시고 이렇게 연습장 모양 누르시면 여기서 더하기 버튼이 있어요. 더하기. 저 오른쪽 위에 보시면 있죠? 그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코인 이름을 직접 검색해서 추가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별표 체크로 현물 24개, 선물 24개 해서 48개만 보시다가 이 차트는 왜 빠졌지? 하는 차트들의 목록을 좀 적어 놓으셨다가요. 좀 아쉽고 부족하다 싶으면 커스텀에서 그 목록을 하나하나 입력해서 보시면 총 몇 개를 볼 수 있어요? 네, 72개요. 네, 72개 볼 수 있어요. 24, 24, 24 이렇게. 제가 산수를 엄청 못해요. 자, 멀티 차트 보시는 법 이제 아시겠어요? 네. 커스텀을 못 찾으시겠어요? 여기까지 오셨어요? 네, 여기서 저 위에 멀티 차트 옆에 작은 삼각형 있죠? 그걸 누르세요. 네, 그걸 누르면 밑에 현물 차트를 볼래, 선물 차트를 볼래, 커스텀을 볼래. 네, 여기서 커스텀을 누르세요. 누르면 저는 입력이 되어 있어서 나오는데 입력이 안 되신 분들은 빈칸이나 아니면 하나만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목록을 추가하고 싶으면 저 위에 오른쪽에 연습장 모양이 있죠? 제일 끝에 여기 연필 모양 그려진 거 거기를 누르시고 네, 누르시고 이건 제가 다 커스텀에 입력한 목록이에요. 대표님들은 없을 거예요 이게. 저는 이걸 다 하나하나 입력해서 넣었거든요 추가로. 그러면 여기서 더하기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더하기. 네,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코인 이름을 넣고 커스텀에다가 목록을 만드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이해 안 되시는 분 질문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목록을 다 해놨는데, 네. 네. 상관없어요, 그거는. 네. 자, 이렇게 했는데, 멀티 차트를 설정은 했는데, 여기서 고야 라인이 안 보인다 하시는 분. 다 보이세요? 네, 안 보이는 분 있으시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야 라인이 보여야 돼요. 자, 여기 위에 지금 현재 멀티 차트가 보이는 상태에서 요 위에 보시면 1H, 우리는 프리미엄 차트는 1시간 기준이잖아요. 그럼 여기를 1H로 설정하세요. 저는 지금 1H로 돼 있죠. 네, 여기 코인 이름 바로 위에 보면 1시간 차트. 자, 여기 이거 체크하셨어요?
하시고 그 옆에 1H 옆에 보면 인디케이터라고 또 있죠. 그걸 누르세요. 그걸 누르고 나는 고야 라인 EMA를 볼 거야. 내가 설정한 EMA 고야 라인을 볼 거야 하고 이걸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면 고야 라인이 보이시죠? 네,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이제 설정이 되고요. 내가 이거를 한 줄에 하나를 보고 싶어, 둘을 보고 싶어 하실 때는 지금 저는 한 줄에 두 개가 보이게끔 해놨죠. 핸드폰이 이렇게 펼쳐지는 핸드폰이라서. 그런데 이걸 내가 두 개나 세 개나 이렇게 바꾸고 싶으시면 요 세 개의 아이콘 중에서 맨 오른쪽 거 있죠. 네, 연습장 모양 밑에 맨 오른쪽 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밑에 또 항목이. 이 중에서 예, 싱글 하시면은 한 개가 보이고요. 더블 하면 저처럼 두 개가 보이고, 예, 트리플 하면 세 개가 보여요. 네 개? 저는 세 개 해볼게요. 자, 세 개 선택하면 이렇게 한 줄에 세 개가 나와요. 이렇게. 예, 복잡하죠? 기울기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저는 두 개를 본답니다. 한 개로 해볼까요? 싱글로 하면 이렇게 한 줄에 코인 하나씩 나와요. 이렇게. 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해되시죠? 저는 더블을 해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멀티 차트 다 설정되셨어요? 이거는 임시로만 보시고 이제 우리 차트에서 우야 라인 즐겨찾기 이렇게 보이게끔 나올 거니까 그때 이제 하시면 되고요. 한번 들어가봐. 그리고 우리 트레이딩 뷰에서 어저께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여기 지표 누르면 내가 무슨 모델 차트를 보고 싶은지 여기 쭉 나와요. 그럼 이 중에서 아까처럼 MA, 무빙 에버리지를 한 개, 두 개, 세 개. 그러면 여기에 세 개가 생겼죠. 이렇게. 그죠? 7 이평선, 21평선, 62평선을 내가 볼 건데 세 개를 우선 선을 만들어 놓고 이제 설정을 해야죠.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오른쪽에 톱니바퀴 모양 누르고 나는 9가 아니고 7 이평선을 볼 거예요. 7은 색깔을 하얀색으로 보고 싶어요. 이렇게 인풋에서는 숫자 7을 넣으시고 모습에서는 색깔을 하얀색으로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7이평선이 하얀색으로 설정이 됐어요. 자, 첫 3개의 항목 중에서 첫 번째 항목 설정을 했고요. 두 번째 항목에서 톱니바퀴 모양 누르시고 두 번째 거는 노랑이죠. 노랑. 주황 이거 해도 되고 노랑 해도 되고 개인 취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2평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정 들어가서 가장 무거운 62평선. 모습은 빨간색. 이렇게 해서 이제 설정을 하시면 위에서 프리미엄 차트에서 보이는 이동 평균선이 밑에 트레이딩 뷰나 우리가 사용하는 거래소 차트에서도 이렇게 입력을 해서 이동 평균선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동 평균선은 캔들이 이동한 평균, 말 그대로 캔들이 이동한 평균을 선으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보시면 자, 7 이평선은 하얀색으로 우리가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가장 7이 가볍죠. 7, 20, 60 중에 7이 가장 가벼운 숫자잖아요. 그래서 7 이평선은 하얀색 가벼운 실처럼 잘 움직여요. 가볍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 나풀나풀 잘 움직여요. 7이평이 가볍기 때문에. 자, 7이평에 비해서 22평선은 조금 무거워요. 노란색. 그죠? 그리고 62평선이 우리 3MA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 선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가장 무거운 62평이 제일 위에 있고, 네, 가운데 20, 제일 밑에 7이 있잖아요. 이렇게 거꾸로 무거운 숫자 60부터 27 이렇게 거꾸로 돼 있는 걸 데드 크로스 역배열이라고 해요. 역배열.
그래서 무거운 게 위에서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가격이 하락해요. 그래서 데드크로스는 가격이 하락한다. 그런데 반대로 여기 가격이 상승할 때 보시면 밑에서 볼게요. 너무 선이 많으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이렇게 가장 가벼운 7일평이 맨 위에 있고 중간에 20, 맨 아래 62평선이 쫙 깔아주니까 가격이 상승하죠. 네, 이렇게 차례대로 되어 있는 걸 골든 크로스, 정배열이라고 해요. 정배열. 그래서 우리가 3MA를 배우고 자 1단계, 지금 아카데미는 1단계예요. 1단계는 우리가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깜빡이 시그널과 고야 라인을 기준으로만 트레이닝을 하시면 되죠. 네, 손절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나면 이제 1.5단계, 2단계에 가시면 그 손절 연습의 기본을 가지고 이제부터 수익을 내셔야 되잖아요. 그때 이 3MA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L2 있잖아요. 네, 역배열이다가 정배열이 시작되면서 뜨는 L2는 힘이 세요. 그렇죠? 힘이 세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중간에 살짝 이렇게 눈속임이 있긴 했지만 잘 보시면 어떤 차트에서는 가장 가벼운 하얀색 7일평이 밑에서 갑자기 60과 20을 뚫고 올라오는 순간에 뜨는 L2가 있어요. L2, L3. 네, 그런 거는 정배열이 시작되면서 뜨는 깜빡이 L2는 힘이 세요. 네, 그래서 바로 롱으로 아니면 현물 매수 하셔야죠. 그죠? 그러다가 언제까지 가져가냐면요. 이제 현물일 경우에 우리가 1, 2%만 먹고 나오지 않고 현물은 조금 오래 가지고 가고 싶으면 이 7일평이 막 날아가잖아요. 네, 점점점 이격이 벌어지죠. 이 7, 20, 60 이 세 개의 선이 붙어 있다가 쫙 벌어지잖아요. 네, 그러다가 7일평이 고개를 안 숙이고 빳빳하게 올라갈 때는 팔지 마세요. 그러다가 7일평이 고개를 숙이면 그때 파시면 돼요. 네, 물론 시그널도 그때 뜨긴 하겠지만 이 이평선을 가지고 7일평을 가지고 현물 같은 경우에 그때 파시면 돼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캔들이 이동한 평균을 나타내는 거고 숫자가 작은 거는 7이라는 거는 캔들의 7개의 평균이죠. 그러면 지금 프리미엄 차트는 캔들 한 개가 1시간이기 때문에 7시간의 평균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여기서 4시간 차트로 보고 있다고 해볼게요. 4시간. 자, 4시간 차트로 보고 있으면 그 4시간 차트는 캔들 하나가 4시간짜리잖아요. 그죠? 그 캔들의 7개예요. 그러면 47, 28시간의 평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캔들의 개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7, 2평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 1, 2평선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7, 2평선, 20, 2평선, 60, 2평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동평균선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7, 1, 2평선일 경우에는 내가 이 차트를 하루 차트로 봤을 때 이렇게 날봉으로, 일봉으로 해놨을 때는 7, 1이라고 읽어도 괜찮겠지만 이게 지금 기준이 몇 분짜리인지 몇 시간짜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7, 2평선이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7, 1이라고 하든 7, 2평이라고 하든 정배열, 역배열 이것만 좀 아셔도 될 것 같고 원래 맞는 말은 7, 2평선 네, 이게 맞아요. 22평선 이렇게. 자, 그러면 고야 라인은 뭔지 다 아시죠? 고야 라인 모르세요? 우리 시험 볼 거예요. 마지막 날. 예. 고야 라인을 핑크색 선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일기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답이에요. 고야 라인이 뭔가요? 했더니 핑크색
저항선. 네. 고야 라인은 강력한 지지 저항선. 네, 강력한 지지 저항선입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는 강력하게 더 내려가지 않도록 밑에 막아주는 지지 역할을 하고, 가격이 하락할 때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저항 역할을 하는 강력한 지지 저항선 고야 라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3MA는 이동 평균선. 네, 캔들의 이동 평균선. 자, 캔들의 의미는 다 아시죠? 캔들 모르시는 분? 캔들은 이 시간에, 이게 지금 1시간 봉이잖아요. 그럼 1시간 동안 가격의 움직임을 나타내주는 정보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캔들은. 자, 이 시간이 1시라고 해볼게요. 1시에 12시에 가격이 이쪽으로 탁 넘어왔어요. 패스. 12시에 여기서 끝나가지고 1시 땡 되니까 여기서부터 가격이 시작됐어요. 그러다가 위에 꼬리가 아주 짧게 있거든요. 살짝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 시간 내내 1시간 동안 가격이 쭉 빠졌어요. 꼬리가 엄청 길죠. 여기까지 하락했다가 1시 59분 59초에 여기서 끝났어요. 가격이. 그리고 2시가 땡 되니까 여기로 넘겨줬어요. 네, 그래서 시작한 가격보다 시가가 종가가 끝나는 시간이 1시 동안은 1시 땡 할 때 시작한 가격보다 1시 59분 59초에 끝난 가격이 더 낮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가격이 하락했다. 그래서 음봉 빨간색으로 나오고요. 다음 시간은 토스가 딱 된 다음에 살짝 내려갔다가 쭉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꼬리 끝까지 올라갔다가 2시 59분 59초에 여기서 끝나고 3시 땡 되니까 옆으로 탁 넘겨줬죠. 그래서 2시 때는 시작한 가격보다 끝난 가격이 더 고가에서 끝났기 때문에 양봉이 된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 근데 색깔은 거래소마다 달라요. 한국 거래소하고 해외 거래소하고 색깔은 반대죠. 그래서 이건 헷갈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또 설정도 할 수 있어요. 다른 색깔로. 그래서 캔들은 그 시간 동안 가격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걸 색깔과 꼬리는 가격이 갔다 온 흔적이에요. 흔적.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여기서 마무리됐어요. 이렇게 갔다 온 흔적을 보여주는 거고, 자, 이렇게 가격의 움직임을 캔들로 보여주는데, 이 캔들의 움직임을, 그러니까 이동한 거를 평균을 낸 게 3MA죠. 이동 평균선. 네, 그래서 3MA는 3개의 이동 평균선을 선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하얀색은 7 이평선, 7개의 캔들의 평균. 20은 노란색 20개의 캔들의 평균. 60은 60개의 캔들의 평균. 자, 그러면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는, 잠깐만요. 자료가 죄송해요. 자, 볼린저 밴드는 후행성이에요. 후행성. 다 지나가고 나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보조 차트는 모두가 다 후행성이에요. 추세도 마찬가지고 3MA도 마찬가지고 다 가격이 결정되고 나면 그때 이렇게 그 지표가 나오죠. 네. 그런데 우리 그 EX 차트에서 선행은 뭐가 있어요? 선행 차트. 그렇죠. 스코어. 네. 스코어가 점수잖아요. 고야가 시간마다 코인 시장을 분석해서 내주는 점수가 선행이에요. 점수. 그래서 점수가 이번 시간에 막 코인들이 높게 나와요. 막 50점대 이상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상승할 확률이 높죠. 네. 근데 볼린저 밴드나 지금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3MA나 이런 것들은 모두 후행성이에요. 후행성. 그렇지만 트레이딩 할 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볼린저 밴드는 쉽게 설명드리면요. 자, 볼린저 밴드를 키면 이렇게 띠가 나오잖아요. 그죠? 빨간색, 초록색. 이 밴드 안에, 예, 곱창 같지 않아요? 곱창? 그 의장님들 근처에 황소 곱창 맛있는데. 자, 전복
경북 어디 대구가 곱창이 맛있나요? 대구보다 홍소 곱창이 훨씬 맛있어요. 네. 자, 볼린저 밴드는 가격의 캔들이 이 밴드 안에서 움직여요. 네. 그래서 밴드를 뚫으면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습성이 있죠. 그래서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 시중에 그냥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사서 상단에서 팔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볼린저 밴드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기에는 확률이 매우 떨어져요. 자, 이렇게 횡보 때는 볼린저 밴드의 폭이 좁아요. 그죠? 이렇게 좁게 횡보 때는 볼린저 밴드가 좀 잘 맞아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하단에 닿으면 사요, 상단에 닿으면 팔아요. 네, 그렇게 하다가 여기도 분명히 볼린저 밴드의 하단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죠. 네, 그래서 이것도 볼린저 밴드 하나만 갖고 하기에는 확률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횡보가 길어지면,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가 좁아져서 계속 길게 가잖아요. 좁아진 볼린저 밴드가 길면 길수록 크게 하락하든지 크게 상승해요. 그래서 횡보가 길어지면 횡보 끝에는 횡재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볼린저 밴드가 좁아졌을 때 횡보, 고야 라인이 일자일 때고, 고야 라인이 일자일 때 트레이딩 하기가 제일 어렵죠. 왜냐하면 시그널이 자주 바뀌니까. 그렇지만 시그널이 자주 바뀐다는 거는 세력이 뭔가 큰 일을 저지르려고 지금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이 좁은 볼린저 밴드 안에서 자꾸만 포지션을 바꿔가면서 개미 보시기를 하는 거예요. 올리는 척 했다가 내리고, 내리는 척 했다가 올리고, 그렇게 하면서 개미들의 돈을 모아 네, 세력도 가격을 크게 내리거나 크게 올리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죠. 사고팔고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횡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요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가 횡보의 끝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그널이 좀 자주 바뀌더라도 시그널대로 트레이딩을 하면 마지막에 크게 움직일 때는 여기서 조금 이익 보거나 조금 손실 본 거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아까 강의 초반에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가 스코어 차트가 어렵다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코인의 스코어 차트를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리플이나 비트코인, 내가 좋아하는 그 둘 중에 하나만 정하세요. 왜냐하면 리플과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 세 개 중에 돌아가면서 대장주가 있거든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먼저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리플이 따라가요. 그런데 어떤 때는 리플이 먼저 출발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그 중에 하나만 스코어 차트를 계속 보고 있다 보면 스코어 차트는 선행이기 때문에 방향을 알려주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해 이게 아니라 지금 리플이 어떻게 됐어요? 스코어 차트 보신 분? 지금 오른쪽 끝에 이격이 나왔죠? 상방으로 이렇게. 그러면 2일 스코어 차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얘가 더 내려가다가 이제 L2가 뜨면 상승하겠죠. 네.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으시죠? 그래서 스코어 차트를 해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흐름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다 보면 아, 횡보가 이렇게 길어지면 이번에는 숏 뜨면 S2 뜨면 나는 무조건 숏 잡아야지. 이런 나만의 그 결정이 나와요. 네. 그래서 리플이나 비트코인은 항상 보셔야 돼요. 시간마다. 그러니까 알람이 시간마다 오죠. 그러면 나만의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알람이 오면, 저는 알람이 오면 스코어 차트를 봐요. 리플만. 그리고 시간 될 때마다 캡처해놔요. 네. 캡처해놓고 나중에 시간 날 때 그 스코어 차트에서 뭔가 이격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그 다음 시그널이 떴을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 얘가 얘를 진짜로 따라갔는지 이런 거를 내가 터득하면 돼요. 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이걸 계속 관찰하다 보면.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고, 어쨌든 볼린저 밴드는 캔들이 밴드 안에서 움직이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횡보 때는 하단,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크게 가격이 움직일 때는 볼린저 밴드가 꺾이죠. 이렇게 위로 상승할 때는 이렇게 위로 꺾이고 아래로 상승할 때는 하락할 때는 아래로 이렇게 꺾입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도 횡보 때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횡보 때 진짜 수익 잘 안 나는데 횡보 때를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걸로 가지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짤먹으로 이렇게. 그리고 트렌드. 자, 트렌드는 추세죠. 추세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추세도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 때 방향만 알면 내가 거의 50%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세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추세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처음에 고야 도미넌스, 여기서 요 도미넌스 선 이 차트 있죠, 요거. 이것도 현재 지금 보시면 점수가 작은 폭이지만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화면을 제가 계속해서 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고야 도미넌스가 지금 이렇게 상승하고 있고 지금 사람들이 무슨 코인을 많이 사고 있지?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여기 차트를 이렇게 누르시면 세부적으로 현재 비트코인은 사람들이 많이 샀네요. 그러다가 지금 한 4시간째 팔고 있어요. 그죠? 조금씩 내려오고 있죠. 그럼 비트코인에 비해서 이더리움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어때요? 이더리움은 다 팔아버렸나 봐요. 비트와 완전히 반대되죠, 지금. 그죠? 그럼 비트코인이 상승할 확률이 매우 낮다. 지금 사람들이 비트코인 안 사고 있으니까 가격이 만약에 비트코인이 오를 확률이 높을까요? 이더리움이 높을까요? 네? 비트가 오를 확률이 높죠. 비트에 지금 돈이 많이 몰려있는데. 네, 거꾸로. 어려우시구나. 사람들이 많이 사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많이 팔면 가격이 내려가죠. 지금 사람들이 이더에 현금이 지금 없어요. 이더리움이라는 그 재단에. 이더리움에 사람들이 안 사요. 코인을 안 사. 그랬더니 가격이 올라갈 힘이 없겠죠. 이더리움에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탑10을 볼까요? 탑10은 엄청 빠졌다가 지금 조금씩 사고 있나 봐요. 그리고 알트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 테더는 다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 지금 사람들이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 코인들을 팔고 지금은 현금으로 갖고 있어요. 비트와 현금 보유량이 좀 비슷하죠. 비트도 돈이 이 정도 이런 모양이었고 지금 사람들의 지갑에 현금이 차 있죠. 만약에 테더가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코인에 돈이 많이 가 있고 지갑이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좀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트렌드, 추세를 알려드릴 건데요. 추세선을 그리는 것도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추세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트렌드를 체크하면 주황색은 단기 추세선, 하얀색은 장기 추세선. 이것도 큰 장기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것도 AI가 그려주긴 하지만 요 밑에 어디 갔어요? 없어졌어요. 좀 아까. 인터넷이 조금 느린가 봐요. 지금 인터넷이 한 번에 많이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이 트레이딩 뷰는 연습장이라고 생각하시고 트레이딩 뷰에서 이런 기능들을 이용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하면 추세를 그려볼 수도 있고 가로 줄을 그릴 수도 있고 이런 걸 쓸 수 있거든요. 이 트레이딩 뷰도 유료예요. 그런데 우리 차트에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죠. 자, 이걸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우리 아침마다 프로님들이 브리핑 올려주시잖아요. 그럼 그 브리핑에서 자, 비트가 어느 금액대를 잘 지지받아야 되고 만약에 하락해서 그 지지 금액이 깨지면 더 내려갑니다. 1차 얼마, 2차 얼마 알려주시죠. 그거를 이 트레이딩 뷰에다가 그려놓으세요.
줄을 그냥 그려보세요 한번. 그분들이 금액을 알려주니까 내가 계산하지 않아도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줄은 그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려놓으면 어젯밤 같은 경우에 가격이 막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브리핑에서 그어놓은 그 선을 깨는지 안 깨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안 깨고 잘 지지받아주면 1차 고비는 넘겼네. 다시 고야 라인까지 올라가겠네. 근데 그걸 뚫으면 더 내려가겠네. 그걸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트레이딩 뷰도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 차트가 이렇게 나오면요, 이거를 1시간 봉으로 맞출 수도 있고 4시간 봉으로 맞출 수도 있고, 이건 내가 이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 선 모양 있죠? 여기 삼각형을 딱 누르시면 추세줄, 그 다음에 요 밑에 가로줄, 이거 두 개는 이제 자주 쓰는 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번씩 추세를 그려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트렌드는 이제 추세를 나타내주는 보조 차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 SR은 뭐예요? SR. 네, 그렇죠.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최근의 저점과 그죠? 고점을, 지지와 저항을 나타내주는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가격이 여기죠. 지금 현재로부터 최근의 저점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지금 현재로부터 가장 저점이 여기잖아요. 여기. 그런데 여기를 봤더니 저점이 지지가 1, 2, 3, 4, 5, 6이 다 몰려있네요. 다 몰려있죠. 그러면 여기는 강력한, 지금 최근에 그것보다 더 내려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한 달 이내에, 이게 한 달 차트잖아요. 한 달 동안에 가장 저점이었던 거예요. 6개가 같이 모여 있다는 거, 다 붙어 있다는 거,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 6개가 처음부터 붙어 있었을까요? 만약에 지금 현재가 이때라면, 이 차트가 생기기 전에 지금 차트를 켰는데 이게 현재예요. 그러면 이때의 지지는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여기였는데 가격이 내려오니까 여기서 밀렸어요. 그러다가 또 밀렸어, 쭉 밀렸어. 그래서 여기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6개가 뭉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는 제가 여기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빠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바닥 역할을 하지만, 이게 절대 안 무너지는 튼튼한 지지예요? 아니죠. 무너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가 바위라고 표시가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카데미 1차 할 때 바위가 뭘까, 이걸 물어봤더니 사세요선이래요, 다들. 여기서 사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특히 선물로 여기서 사면 밀리고, 여기가 지지였었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밀린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이걸 사세요라고 해서 샀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지선이에요, 지지. 그래서 6개가 몰려있다는 건, 자, 지지가 만약에 1이 여기 하나 있고요. SUP 1이 한 줄이 있어요, 하나. 그 밑에는 2, 3이 뭉쳐 있어요. 그러면 1 하나만 있는 것보다 2, 3이 뭉쳐 있는 게 더 센 지지예요. 자, 그러면 1부터 6까지 다 뭉쳐 있는 지지는 강력한 지지죠. 강력한 지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까지만 내려오면 내가 사버릴 거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때가 현재라고 봤을 때 이 선이 SLP1이라고 해볼게요. 지지선 1이 있었어요, 여기에. 그런데 여기서 내려오면 사버릴 거야 하는 사람이 100명 정도 몰려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200명이 막 파는 거예요. 가격을. 네. 파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100명을 다 소화하고 더 내려가죠, 가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는 사람이 더 많으면 이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선이기 때문에 여기 선에서 이제 이게 완전히 바닥이니까 나는 여기서 살 거야 라는 거, 여기서 롱 잡는다는, 특히 선물로 여기서 롱 잡을 거야 하는 거는 역추세 매매죠. 지금 분명히 고야는 내려가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서 롱 잡는 거는 내가 돈 주고 비싼 부동료 주고 고야 말을 안 듣고 귀 닫고 내가 혼자 트레이딩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저점에서 롱 잡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전쟁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의 추세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트렌드선 보세요. 상승이에요? 하락이에요? 하락이죠. 네, 하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많이 내려왔으니까 올라가겠지. 그건 내 생각. 고야는 내려가 계속 얘기해주고 있죠. 네, 그래서 항상 시그널대로 트레이딩 하시는 것을 강추드립니다. 강추. 자, 그리고 SR 설명해드렸고요. 자, 고점 마찬가지예요. 이 RES 이 위에는 저항이라는 뜻이죠. 최근에 현재로부터 가까운 최근의 가장 고점. 자, 여기서부터 봤을 때 최근의 고점은 여기고 이것보다 더 고점은 여기죠. 그래서 이 고점은 RES1 한 개의 선만 여기서 위치하고 있고 그 위에 2가 있죠. 자,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 고점이 띄엄띄엄 있어요. 한 개씩. 그러다가 가격이 막 상승하기 시작해요. 이제부터 만약에. 그러면 얘가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 뚫고 올라가죠. 네, 그러면 1, 2가 뭉쳐지겠죠. 그러다가 또 사람들이 막 코인을 사재껴요. 그럼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 지금 이 저점이 뭉친 것처럼 고점이 또 뭉치겠죠. 네, 그런 식으로 가격이 움직일 때마다 지지 저항은 변합니다. 네, 그리고 하이키나시. 자, 하이키나시는 캔들의 색깔로 추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마지막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4시 때의 캔들이 빨간색이죠. 네, 가격은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네, 4시에 시작한 가격보다 현재 하락하고 있는데 하이키나시를 켰더니 색깔이 어떻게 돼요? 네, 양봉으로 바뀌죠. 네, 그래서 지금 추세는 실제로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추세는 상승 추세다. 추세를 색깔로 보여주는 게 하이키나시예요. 자, 이것도 보시면 캔들의 색깔이나 모양으로 추세를 예측할 수 있는 건데요. 자, 이거 저도 처음에 외우고 공부했거든요. 아무 필요 없어요. 네, 아무 필요 없어요. 왜냐면 하이키나시에서 십자가 도지 캔들이 나오면 추세가 변할 확률이 높대요. 네, 그런데 우리 시그널보다 낮아요. 확률이. 네, 그래서 이거 복잡하게 볼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거 우리만 아는 정보일까요? 네, 전 세계 트레이더들이 다 아는 정보죠. 다 이거 보고 예측하겠죠. 네, 그래서 거의 잘 안 맞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하이키나시는 그냥 추세를 바로 캔들 가격을 바로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 추세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아까 제가 만약에 이동평균선에서 7인평이 20과 60을 뚫고 올라가면서 L2가 딱 떴어요. 그러면 정배열이 시작되는 L2는 힘이 세죠. 그럼 내가 현물로 샀는데 이걸 도대체 언제
모집하라 할 때, 뭘 보라고 하셨죠? 7, 2평이 빳빳하게 계속 올라갈 때는 갖고 있다가, 혹시 여기 꼭대기, 제일 꼭대기에서 팔고 싶으세요? 네. 그건 불가능해요. 내가 여기 언저리에서 현물을 샀다면, 3ML을 배웠다면 3ML을 펴보고 계속 7,2평이 올라가면 냅두다가 여기서 7,2평이 고개를 살짝 숙이거나 캔들이 7,2평 하얀 선 밑으로 매달리기 시작하면 팔아도 되겠죠. 그러면 내가 한 종아리에서 사서 한 어깨 정도에서 팔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이키나시도 여기서 하락 색깔이, 하락 신호가 나오면 팔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추세를 보는 그런 보조지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RSI는 아까 우리 요 시그널 있죠? 이 시그널. 밑에 S, 숏, 롱 이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뜨는데 현재 파는 사람에 비해서 사는 사람이 많은지 둘 중에 이제 강도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프리미엄 차트에서 나오는 이 RSI, LS 이 시그널은 그냥 일반 RSI 시그널에다가 알고리즘을 더 더해져서 조금 더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 보조지표에서 체크할 수 있는 이 RSI 시그널은요, 밑에 보시면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그죠? 요거를 보시면 이게 이제 RSI를 클릭하면 밑에 요 칸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이 기준선이 이렇게 나와요. 칸이. 그리고 70, 50, 30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요 선이 30 밑으로 내려가면 많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지금 현재. 그리고 70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샀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RSI는 상대 강도 지수를 보여주고 이 기준선이 70 이상이냐 30 이하냐 이걸 보고 이제 트레이딩 할 때 도움을 받는 보조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보는 저 MACD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이걸 가지고 좀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시그널과 접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어려워. 그리고 잘 맞는 듯 하다가 또 잘 안 맞고. 이게 이 선과 이 중심과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돌파하냐 이런 걸 갖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아직도 저도 제 머리에 확립이 안 돼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나중에 혹시 다른 게 워낙 또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보조지표는 저는 잘 안 보게 되고, 제가 주로 보는 거는 이 3MA 3MA와 선물 갖고 있을 때 팔 때요, 팔까 말까 고민할 때 3MA의 7 이평선과 하이키나시의 하락 신호가 나오는 요런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활용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깜빡이 시그널과 고야 라인을 기준으로 그냥 마음 편하게 짤목짤목하면서 계속 트레이딩 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자, 그래서 제가 어제 미션을 받은 그 멀티 차트와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설명해드렸고, 이제까지 쭉 보조 차트 강의했던 거 복습해드렸어요. 이제 안 들었다고 하시면 안 돼요. 진짜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과제랑 내신 거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혹시라도 누락되거나 이견이 있으시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와서 문의해 주시면 수정해 드릴게요. 저는 이만 마치고요. 윤대표님 그동안은 신으면 밟아요. 실제 활동하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한번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제 갈수록 사람이 더 많아져요. 그니까. 원래 그